오늘은 대표님이 숨겨진 맛집을 알려주신다고. 맛집은 아니고 내 단골집들. 명동은 한국의 외국이란 말이야. 우리가 오면 오히려 되게 이질감을 느껴. 너무 외국 분들이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길을 다녀도 외국 말만 들리고 한국말은 거의 안 들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면 외국 나가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에서 느끼던 거하고 똑같은 감각을 느끼거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오히려 재미있게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이 명동을 소개를 하거나 명동 맛집이나 외국인들한테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영상은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한국 사람이 명동을 소개하는 거는 거의 없어. 로컬이 소개를 하는 명동.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는 요즘 명동이 어떤가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명동 이 지역에서 거의 10년 이상 활동을 해오셨었잖아요. 사연과 스토리가 많은 곳이긴 해. 한국 분들이 여길 와도 더 이상 한국 사람이 볼 거는 명동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국 분들은 명동에는 오히려 안 하시고 그러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 한국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을 타겟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모든 게 꽉꽉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를 소개를 해주려다 보니까 고민을 우리 PD랑 굉장히 많이 했잖아. 어디를 소개를 시킬 것인가. 외국분이 보셔도 흥미롭게 느끼실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내 단골집이나 소개를 하자. 유명한 집이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 내가 가는 집들은 외국분들이 많이 모르셔. 상대적으로 한가해. 오면은 내가 아침 먹는 곳 아니면 점심 먹는 곳, 손님 오면 항상 데리고 가는 곳, 그런 곳들이 다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곳을 소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오우가라고 한정식 집인데 이렇게 요란한 한정식 집은 아니고 좀 캐주얼하게 한식, 맛있어. 그것도. 메뉴 추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가에서는 메뉴 추천이랄 게 없어. 거기는 정식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추장 불고기, 돼지 갈비찜, 그리고 떡갈비, 그렇게 있어. 거기는 반찬이 굉장히 맛있어. 반찬들이 맛있는 게 그게 굉장히 한국 음식의 특징이고, 반찬이 많은 게 우리 그 한식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 그래서 거기는 누구를 모시고 가든 굉장히 좋아하는 집. 한식에서 약간의 장점이라고 하면 반찬 같은 거를 웬만한 메인 반찬 아니고서는 다 리필을 해주시잖아요. 외국 분들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치. 그리고 엄청난 거지. 그게 어디서 그렇게 그 반찬을 그냥 막 리필을 해줘. 그 우리나라만의 정말 대단한 대단한 문화지. 여기는 그 명동에서 내 최애 단골집 중에 하나인데, 다른 단골집에 비해서 여기는 외국인 손님이 많은 곳이고, 외부에서 명동으로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 항상 이 집으로 와. 여기는 호불호가 없어. 다 호야. 다 너무나 좋아해.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건 여기 같이 나오는 이 쌈장인데, 요거가 각종 콩하고 씨앗들 넣은 거거든. 근데 너무 맛있어. 쌈도 나오고, 그리고 가격이 일단은 되게 리즈너블해. 지금 요거가 우리가 시킨 것들이 다 하나씩 해서 15,000원 전후하는데, 명동에서 이 정도 퀄리티로 저 고기와 함께 나오는 거를 먹는 거는 쉽지는 않지.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12시 가까운 시간에 오면 웨이팅이 장난 아니야. 올 거면 조금 일찍 오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지나서 애매한 시간에 오면 한가하게 먹을 수 있어. 11시 반 정도부터 정신없다고 보면 돼. 체크아웃하고 나오면은 먹을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명동은 유명한 집은 11시 반 전에는 가야지 그나마 웨이팅이 덜해. 그릇을 같이 주니까 이제 여기다 덜고 이제 더물을 보통은 따로 주거든. 그러면 더물을 부어서 이제 누른밥을 만들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뚜껑을 닫아 놓으면 됩니다. 하고서 밥을 다 먹고 이걸 먹으면 돼요. 이거는 김인데 그 외국분들이 보통 보는 거는 기름에 구운 김이잖아. 이거는 김으로 장아찌를 만든 거야. 정말 맛있어. 지금 가는 데는 백반집이야. 진짜 찐 현지인들이 가는 집이야.
그래서 저기에 이삭 토스트가 하나 있고 외국 분들이 그 토스트를 되게 좋아하셔서 저기 같은 경우 지금도 줄 서 있는데 아침 시간에 오면 진짜 막 저기까지 줄 서 있고 그래. 진짜요? 그 정도라고요? 엄청나. 내가 여기서 상주를 할 때는 다양한 데 가야 되잖아. 한 군데만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시도를 하고. 근데 저기도 먹을 만은 해. 그러니까 한두 번 먹을 만은 하더라고. 그래서 먹었어. 근데 이제 외국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줄을 서기가 싫어서 이제 안 가는 거지. 근데 토스트 집이 이 주변에 좀 여기저기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정리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줄게. 사실 명동은 메인 스트릿이 우리 호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번화한 곳이고 이렇게 호텔에서 그냥 길만 건너도 상당히 한적해져. 그래서 사람이 상대적으로 좀 없어. 저 이쪽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우리 호텔 쪽은 외국, 이쪽은 한국. 근데 나도 여기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와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엄마 손 저기예요? 이 정도는 언덕도 아니야. 이제 이쪽으로 하면 계속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 계속 완전히 스티프한 언덕이 막 쫙 올라가. 장난 아니야. 안녕하세요. 지금 방들을 이렇게 개조를 한 거라 백반 2개 주세요. 지금 여기는 백반집인데 백반이라는 게 뭐냐면 한국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밥하고 찌개나 국하고 반찬이 이제 같이 나오는 집들을 얘기를 해. 이 집은 정말 명동에 굉장히 몇 개 없는 백반집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무엇보다 반찬이 항상 달라. 메뉴도 달라. 그러니까 지금 백반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주문을 하면 우리는 뭐가 나올지 몰라. 이 집은 그냥 알아서 그날의 메뉴가 달라. 랜덤이군요. 복불복이죠. 어떤 때는 진짜 뭐 하는 게 나와. 오늘은 뭐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근데 외국인 분들은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알아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의 선택권이 하나도 없어. 주는 대로 먹어야 돼. 알아서 피하시고 아니면 나온 것 중에서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어쨌든 밥하고 나물 반찬 그런 것들은 나오니까 그런 거 먹으면 되는데 가격이 10,000원이잖아. 여기가 그래도 오른 거야. 이게 점점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그렇지만 나온 거 보면 이거 갖고 10,000원 그러면 가성비는 괜찮지. 반찬 말씀하시는 와중에 반찬이 세팅이 됐어요.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제 궁금합니다. 오늘은 뭐가 나왔을지. 찌개입니다. 꽃게 된장찌개. 꽃게 된장찌개 좋습니다. 나 된장찌개 먹고 싶었어. 이렇게 푸짐해. 푸짐해요. 아 양이 많아.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청난 양이 나와. 한번 좀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해물 된장찌개네.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들어있어. 제가 소개 대신 하자면 이게 미역줄기라 그래서 해조류를 이렇게 볶아서 만든 거고, 이제 오이무침, 이건 어묵볶음, 감자채볶음, 시금치, 콩나물, 여기 멸치볶음, 이거 오징어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이고, 이거 양배추 데친 거에다가 이제 쌈장, 이거는 이제 열무김치입니다. 아주 알차게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이렇게 먹어보도록 합시다. 내 속을 풀어줄 된장찌개. 어떤 때는 볶음탕 이만큼 요즘은 물가가 비싸져서 예전처럼은 못할 거는 같은데 하여간 이 가격에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그런 수준들이 오늘도 반찬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오, 국물이 굉장히 단점이라고 하면 먹었던 게 맛있어서 또 왔는데 그게 또 안 나온다는 거. 여기는 외국분들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를 자주 올 거 아니야. 항상 바뀌어지니까 반찬도 막 달라져 맨날. 그러니까 좀 덜 질리지. 여기 오길 잘했다.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야. 밥이 들어가야 돼. 국물이 끝내주네. 정말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싹싹 긁어 먹었고 여기는 직장인들이 점심에는 완전히 몰려오는 곳이기 때문에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오면 웨이팅이 좀 상당히 긴 편이라 그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외국분들은 여기 오면 메뉴는 하나밖에 없어요. 딴 거 시킬 필요 없고 그냥 백반, 다른 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백반 주세요 그러면 인원수대로 줘요. 그럼 먹으면 됩니다. 간단해. 메뉴를 고를 필요가 없어서 아마 더 좋을 거예요. 한국의 집밥이 먹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를 오면 됩니다. 그리고 밑반찬들이 잘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우리 호텔에서 바로 옆 블럭으로 가면 영양센터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자면 치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치킨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진짜 옛날부터 나한테 추억 돋는 음식은 전기구이 통닭이란 말이야. 전기구이 통닭을 하는 집이야.
그리고 삼계탕도 해. 삼계탕이 한국인의 이제 소울푸드에 가깝긴 한데 서양에서도 치킨 수프는 소울푸드 아니겠어? 그래서 삼계탕도 맛이 괜찮지. 전기구이 통닭은 귀해 요즘은. 하는 데가 별로 없어. 프라이드 치킨은 굉장히 많은데 전기구이 통닭은 별로 없지. 근데 원조예요, 원조 여기가. 여기는 메뉴가 통닭하고 삼계탕밖에 없어. 전문점들이 다 그래. 메뉴가 많을수록 좋지 않아. 여기 같은 경우는 통닭인데 내가 여기 와서 많이 먹은 건 이 런치 스페셜이다. 통닭 정식. 통닭 나오고 스프 나오고 모닝빵. 추억의 모닝빵. 추억 돋는 맛이더라고. 이걸 많이 먹었어. 점심에 와서. 보양식이 필요할 때는 이거 먹고 몸이 안 좋을 때는 삼계탕 하나 먹어주면 기운이 나지. 그랬습니다. 통닭 대짜 하나 주세요. 내가 그 세대야. 아빠가 통닭 한 마리 들고 오면 막 너무 신나는 그 세대.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걸어서 가는데 전기구이 통닭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그때 이제 더 없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서 그런 오리지널 전기구이 통닭 맛을 그 후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맛도 추억이 담겨지면 더 맛있는,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도 전기구이를 더 선호하세요. 그치, 우리 세대는 전기구이 통닭이었거든.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건 없었어. KFC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핫했지. 저는 치킨이 정말 맛있다라고 인지를 했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요쯤에 학원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간식 같은 걸 이렇게 먹는데 롯데리아에서 닭다리를 하나씩 팔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튀겨서 주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이. 그렇겠네. 진짜 맛있어요. 그거는 안 맛있을 수가 없겠네. 그러니까 딱 한 조각 먹고 나면은 만족스러워요. 그랬겠네. 그리고 원래 그렇게 조금 있는 거 맛있는 거야.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거를 하나 사가지고 냠냠냠냠 뜯으면서 뜯으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학원 도착할 때쯤에 이미 다 먹고 닭다리만 들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치킨은 한국인한테는 정말 소울푸드야. 치킨이 소울푸드인데 되게 다양한 형태로 있어. 우리한테는 지금 전기구이 통닭, 자기한테는 롯데리아 프라이드 치킨, 삼계탕은 세대를 불문하는 소울푸드고 넘사벽이지. 외국 분들도 한국에 와서 치킨 먹으면 새로운 신세계를. 고맙습니다. 나는 이게 좋더라고. 이게 샐러드. 그냥 샐러드가 아니고 마요네즈하고 케찹하고 섞은 다우전 아일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꼭 마요네즈하고 케찹하고 따로 해서 이렇게 뿌려주잖아. 야, 맛있겠다. 저쪽으로 가면 있는데 치킨 골목이라고 불러. 한 라인이 다 치킨집이야. 명동 왔을 때는 여기서 골라서 먹어도 된다. 다 맛있다. 꼭 굳이 이렇게 여기서 줄 서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다 맛있다. 전기구이 통닭은 껍질이 쫀득쫀득이야. 이게 차이야. 다른 프라이드 치킨은 바삭바삭한 맛으로 먹는 건데 이건 정말 쫀득쫀득이야. 여긴 치킨 무도 맛있어요. 맞아. 요즘 문제가 배달 치킨 먹으면 공장에서 만든 거를 하다 보니까 치킨 무가 아삭아삭하지 않고 무르고 그렇거든. 이런 데는 무가 아삭아삭 맛있네. 여러분 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가 납니다. 포크를 2개 주는 거가 굉장히 낯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은. 우리는 치킨을 먹을 때는 손에 안 묻히기 위해서 포크를 2개를 갖고 씁니다. 생으로 주는 것보다야 포크 나이프가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낫지 않을까요? 그치. 근데 2개가 나오는 건 생소하지 않을까? 점심을 많이 먹어서 입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 치킨은 그러하다.